네, 그 교재 103페이지 제5장 그 파일 및 디렉토리 구조라고 하는 건데 일단 요거 나가기 전에 음, 네, 요거 먼저 다시 한번 해볼까? 그 리눅스의 최상위 디렉토리를 로트 디렉토리라고 하죠. 표기할 때는 그 슬래시로 이제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트 디렉토리 밑에 1차 디렉토리들이 있는데 일단 리눅스는 디렉토리 구조가 이렇게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대 빈이랑 S빈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는 그 주로 어떤 파일들이 있었냐면은 그 리눅스를 운영할 때 사용되는 그 명령 실행 파일들이 들어가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빈은 그 관리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 실행 파일들이 들어가 있다면 이 S빈 같은 경우에는 앞에 S가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관련된 그런 명령 실행 파일들이 이쪽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표기는 그 윈도우의 바로가기 단축 아이콘 같은 개념인데 그 심볼리 링크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원본 디렉토리가 아니라 그 원본이랑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실제 원본은 어디에 있냐면은 USR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USR 디렉토리 안에 빈이랑 그 다음에 S빈 이쪽에 들어가 있죠. 네, 원래 예전에는 원래 여기 있었어요. 그 원본 디렉토리가 빈이나 S빈이 이 루트 디렉토리 바로 밑에 있었다가 그 센토스 7 버전인가부터 얘네 둘이 USR로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없어지면은 이상하잖아. 사람들이 또 사용하다 혼란스럽고. 그래서 단축 아이콘, 즉 그 심볼리 링크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더블 클릭하면은 어디 디렉토리 이동하는 개념이죠? USR에 빈 여기 이동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트라고 하는 디렉토리는 부팅과 관련된 파일이랑 그 다음에 리눅스 커널 이미지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부팅과 관련된 파일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커널 관련 이미지 파일이에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뒤로 가기. 그 다음에 디바이스는 장치 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치 파일. 뭐 하드디스크 장치 파일, 그 다음에 뭐 리눅스를 접속할 때 사용하는 장치 파일,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장치 파일들이 이쪽에 들어가 있고 ETC는 환경 설정 파일, 구성 파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ETC 쪽에. 그 다음에 홈은 그 홈 디렉토리. 그 일반 계정을 만들면 이 홈 디렉토리에 그 계정 홈 디렉토리들이 생성이 되는데 들어가서 보면은 뭐 페도라 유저 1, 유저 2, 홈 디렉토리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인데 그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될 때 필요한 파일들이 있거든요. 또는 함수들이 필요하고 모듈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라이브러리 폴 디렉토리에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도 보니까 원본이 아닌 거 같죠? 네, 원본은 어디냐면은 이 USR에 있어요. 여기. 자, 그 다음에는 이 미디어라고 하는 디렉토리는 그 미디어랑 이제 런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 마운트를 할 때 사용하는 디렉토리입니다. 마운트. 그러니까 마운트를 할 때 쓰는 디렉토리인데 보통 외부 장치 있죠. 뭐 USB나 또는 뭐 CD, DVD 또는 ISO 이미지 파일을 CD, DVD에 넣었을 때 네, 그때 이제 미디어 또는 런 여기 디렉토리랑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 MNT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마운트 할 때 쓰는 디렉토리고 그다음에 프로크는 프로세스 관련된 그런 파일하고 디렉토리를 관리합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이 디렉토리들이 번호로 되어 있죠. 이 번호들이 의미하는 게 프로세스 아이디예요. 그래서 특정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은 프로세스 아이디가 하나 할당이 되고 그 아이디로 이렇게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에 그 프로세스를 관리를 합니다. 물론 해당 프로세스가 종료되면은 이 디렉토리도 삭제가 되고요. 그다음 이 루트는 루트 계정 홈 디렉토리. 예.
얘네들이랑 겸상 안 하죠. 관리자랑. 그 다음에 TMP는 임시 저장 디렉토리 또는 임시 공용 디렉토리. 그래서 모든 사용자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디렉토리예요. USR은 보통 실행 파일들이 이쪽에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은 자주 변하는 데이터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로그, 뭐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이 저기에 저장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내용을 보면은 자, 파일 유형부터 볼 건데 자, 파일의 구조를 보면요. 파일의 구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파일 네임, 그 아이노드, 그다음 데이터 블락. 네,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이노드는 인덱스 노드의 약자입니다. 그 앞에 아이가 인덱스예요, 인덱스. 파일의 이름은 중복되면 안 되고요. 대소문자 다 구분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 거 어쩌 중복되면 안 된다는 거. 아, 물론 같은 디렉토리 안에서는 중복되면 안 되죠. 그리고 아이노드는 파일의 속성 정보와 데이터 블락을 포인트하는 그 주소 정보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ls-i라고 하는 그 옵션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ls-i, i. 자, l도 붙여주실래요? 자, 맨 앞에 번호가 나오는데 이 번호가 마이너스 i 옵션 사용해서 나온 건데 이게 바로 아이노드 번호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 아이노드에 이 파일에 이런 속성 정보 있잖아요. 메타 정보.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에 저장이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파일이 갖고 있는 실제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습니다라는 주소 정보도 여기 안에 다 저장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아이노드는 파일의 속성 정보와 데이터 블락을 포인트하는 주소 정보를 갖고 있고 마이너스 i 옵션 쓰시면 이렇게 번호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 아이노드 번호는 중복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중복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좀 이따 알아볼게요. 그리고 데이터 블락에는 실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파일인데 1246바이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크기. 그러니까 이 1264바이트라고 하는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돼 있다? 데이터 블락이라고 하는 영역에 저장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노드에는 이러한 메타 정보,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어디에 있습니다라는 주소 정보.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파일 네임이고,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는 데이터 블럭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파일 유형으로는 뭐 일반 파일, 디렉토리 파일, 링크 파일, 장치 파일 등이 있고요. 장치 파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장치를 접근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제어 접근 기능만 제공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장치 파일은 지금 이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파일 아나콘다 ks.cfg에서 확인하면은 어떤 유형의 파일이죠? 텍스트 파일이죠. 그럼 안에 글자 데이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일반 파일들은 안에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글자가 데이터 블록에. 근데 장치 파일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장치를 접근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접근 제어 기능만 제공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장치 파일을 통해서 해당 장치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유형 확인하는 방법은 ls-l, etc, issue, ls로 확인하면은 맨 앞에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오면 뭐예요? 일반 파일이죠. 일반 파일. 그리고 USR의 B는 MKDI를 얘도 보면은 뭐예요? 파일이죠. 파일이긴 한데 위에 거랑 좀 그 성격이 다르지. 이슈는 아스크2 텍스트 파일이고 USR은
USRF는 MKDIR은 파일이긴 파일인데 얘는 어떤 파일이에요? 실행 파일이죠. 리눅스의 실행 파일을 ELF라고 했었잖아요. executable 실행 파일. 아이고. 그래서 실행 파일이든 뭐 글자로 되어져 있는 파일이든 간에 일단 맨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오면 그냥 일반 파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ls-ld 슬래시 빈 아니다. 디렉토리부터 가볼까? 자, ls-ld 하면은 요 루트 디렉토리 베타 정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인자값으로 슬래시 etc 하면은 etc 디렉토리에 이런 메타 정보가 나오는데 맨 앞에 이렇게 뒤로 나오면 뭐라고 했었어요? 디렉토리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거 빈 디렉토리 s빈 lib 어? lib lib64 자 앞에 전부 다 뭐로 시작합니까? L로 시작하죠. 저렇게 L로 시작하는 애들을 심볼릭 링크 파일이다라고 해요. 심볼릭 링크 파일. 그 윈도우에 바로가기 단축 아이콘 생각하시면 돼요. ls-l 슬래시 디바이스 sda 그 다음에 tty 자 sda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가 b로 나오고 tty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c로 나오죠. 자, 둘 다 무슨 파일이에요? 장치 파일입니다. 근데 B로 시작하는 거는 블락 장치 파일, C로 시작하는 거는 캐릭터 장치 파일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블락 단위로, 바이트 단위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ls-l을 통해서 이게 어떤 파일 유형인지 아시겠죠? 음, 아이고. 자, 그 다음 파일 명령으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파일 명령어. 자, 이슈는 ask to text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USR의 B는 리스파이프.sh 자, 스크립트 sh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글자로 되어져 있는 실행 파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글자로 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안에 코드가 작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조건문, 반복문, 뭐 명령어 이런 것들. 그래서 글자로 되어져 있는 실행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소스 코드. 어쨌든 텍스트이기 때문에 캣으로 볼 수 있겠죠. 뭐 캣, 모아,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파일 USR의 B는 ls ELF executable 이렇게 나오면 실행 파일이죠. 실행 파일은 글자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바이너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어로 되어 있어요, 기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캣으로 열거나 뭐 모아로 열면은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파일 바이런의 뭐 wtemp 여기가 아닌가? 로그했나? 자, 얘네들은 전부 다 뭐라고 나오죠? 데이터라고 나오죠,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 파일이고요. 데이터 파일 같은 경우는 펫으로 보면은 완벽하게 뭐 이쁘게 나오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읽을 수는 있어요. 그죠? 이게 그 데이터랑 그 문자랑 섞여 있는 파일이라. 근데 요거를 그 문자열만 깔끔하게 보려면 스트링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스 바로그 뭐 WTMP 그 문자열들만 깔끔하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링스. 그래서 이 스트링스는 악성 코드 분석할 때 거의 많이 쓰는 녀석이거든요. 악성 파일 안에 어떠한 문자열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많이 쓰는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슬래시 etc, 뭐 파일 슬래시 루트. 자, 얘네들은 어떤 파일이랍니까? 아, 디렉토리래요. 디렉토리도 파일이에요. 디렉토리 파일. 근데 우린 편의상 그냥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렉토리 자체도 파일이야. 파일 유형입니다. 그리고 파일 슬래시 빈, 뭐 sb. 자, 얘네들은 보니까 디렉토리 파일이 아니라 뭐죠? 심볼릭 링크라고 되어 있죠.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USR에 빈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원본 디렉토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가기, 단추가 있건 개념이 되는 거. 이번에 파일, 디바이스, SDA, PTY, 네, 장치 파일이죠. 네, 블락, 그 다음에 캐릭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장치 파일.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알아보면요. 파일 이름은 일단은 같은 디렉토리 안에서는 중복되면 안 돼요.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하고요.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255 글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근데 뭐 여기까지 할 일이 있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최대 255 글자. 문자 숫자 다 사용 가능하고 대소문자 다 구분합니다. 네. 그리고 파일 이름은 점, 언더바, 대시와 같은 특수문자 사용할 수 있대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가 아니라 사용할 수 없다. 자, 에스터리스크 슬래시 역 슬래시 콤마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세미콜론, 앰퍼센트, 하이프, 그 다음에 그 부등호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왜 쓰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파일명으로. 왜 바로 안 나오지? 답이? 여러분 3장 다시 하실래요? 얘네들 파일명으로 왜 쓰지 말라고 할까? 메타 캐릭터로 쓰이는 애들 아닌가 대부분? 어? 물론 점도 메타 캐릭터는 맞지만 그러니까 메타 캐릭터로 주로 쓰는 애들이기 때문에 파일명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답변이 바로 안 나오지? 그 복습 시간 때 뭐 하는 거지? 그다음에 점은 숨긴 파일이죠. 그러니까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은 숨긴 파일. ls-a에서 보면은 숨긴 파일 앞에다 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은 숨긴 파일이고요. 예, 굳이 뭐 사용자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숨긴 파일, 숨긴 디렉토리로 생성이 되거나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 때도 앞에 점만 붙이시면 돼. 점. 그리고 파일 이름에는 공배, 탭, 권장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니죠. 권장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다음 이제 아이노드. 그 아이노드에는 메타 정보, 파일에 대한 메타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 데이터는 어디에 있습니다라는 주소가 저장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노드는 번호가 고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중복되면 안 되고요. df-i 명령을 실행하시면 아이노드 용량을 확인할 수 있대요. 한번 해보실래요? df-i. 자, df-i에서 보면은 아이노드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마운트 이 루트 디렉토리 쪽 보시면 제 아이노드가 지금 이만큼 있대요. 아니구나. 이만큼 있대요. 어? 이게 얼마야? 890만 개 정도 있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얼마큼 쓰고 있대요? 13만 개 쓰고 있대요. 이만큼 남아돈대요. 자, 그러면 파일을 계속 만들다 보면 아이노드가 언젠가는 어떻게 되죠? 여유가 없겠죠. 그래서 정말 아이노드가 만약에 빵개야.
여유가 이제 없대. 그러면은 파일하고 디렉토리 이런 거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 왜냐면은 메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하잖아.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안 쓰는 파일하고 디렉토리 정리해줘야죠. 그리고 아이노드 개수는 디스크 용량과 비례합니다. 디스크 용량이 크면 클수록 아이노드는 당연히 많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아이노드에 저장되는 정보는 이런 거예요. 한번 ls -l 하고 엔터해서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속성 정보, 메타 정보. 그래서 파일의 종류, 그러니까 이게 다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파일의 종류, 그 다음에 파일의 퍼미션, 권한, 그 다음에 하드링크 수, 요거, 하드링크 개수, 그 다음에 소유자 및 그룹, 요거, 소유자, 그룹, 그 다음에 크기, 또는 할당된 사용자, 뭐 사용 중인 데이터 블락수,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날짜 시간 같은 거,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노드에는 이 파일에 대한 이런 메타 정보가 이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데이터 블락에는 실제 데이터가 저장은 되는데, 일반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일반 파일이잖아요. 데이터 블락에 1246바이트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디렉토리 파일 같은 경우는 이거 디렉토리 파일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디렉토리라고 하는 게 디렉토리 파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렉토리도 파일이에요. 그래서 디렉토리 파일 같은 경우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 이름과 디렉토리 이름들을 저장한대요. 그러니까 이 디렉토리 파일은 데이터 블락에 이 메타 정보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파일과 디렉토리 이름들을 저장한다는 얘기야. 데이터 블락에. 그다음에 장치 파일은 장치의 주 디바이스 번호와 부 디바이스 번호를 저장한대요. ls-l 디바이스 SDA하고 별 해보실래요? 자, 지금 블락 장치 파일인데요. 앞에 B로 되어 있잖아요. B. 자, 일반 파일은요. 여기 자리에 이 파일 안에 있는 데이터, 즉 바이트 크기가 출력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파일 안에 몇 글자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23글자, 23바이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파일에 대한 데이터 얘는 데이터 블락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데이터 블락에 이 내용이 저장이 돼 있다는 얘기야. 23바이트가. 근데 장치 파일 같은 경우는 여기 크기가 출력되는 자리에 크기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번호가 출력되는 거거든요. 번호. 아이고. 앞에 번호를 메이저 디바이스 번호, 그러니까 주 디바이스 번호, 뒤에 번호를 그 마이너 디바이스 번호라고 해서 그 부 디바이스 번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눅스에서는 이 SDA가 하드디스크 장치 파일이거든요. 하드디스크를 몇 번 장치로 인식한다는 얘기죠. 8번 장치. 8번 장치고 SDA 1번, 2번 있으니까 부 디바이스 번호로 인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8-1번이면은 어떤 녀석이 되는 거죠? SDA 1번이 되는 거고 8-2번이면은 SDA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치 파일은 데이터 블럭에 이 번호가 저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자, 아까 장치 파일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장치 파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장치를 접근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제어 접근만 제공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치 파일은 데이터 블락에 뭐 데이터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주 디바이스 번호랑 부 디바이스 번호 이런 게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ls-l 슬래시 디바이스 그냥 열어보실래요? 자, 여기 있는 애들 보면 다 어때요?
장치 파일 보면은 주 디바이스 번호, 보 디바이스 번호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중에 SDA라고 하는 하드디스크인데 리눅스에서는 하드디스크가 몇 번 장치? 8번 장치이고 8번 장치 중에서도 0번, 1번, 2번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보 디바이스 번호 가지고. 자, TTY는 몇 번 장치죠? 5번 장치고 TTY 0부터 4번 장치네. 그래서 부 디바이스 번호로 0번, 1번, 10번, 11번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일반 파일은 데이터 블럭에 뭐가 저장된다? 데이터가 저장된다. 뭐 ABCD 1, 2, 3 이런 게 저장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디렉토리 파일은 데이터 블럭에 뭐가 저장된다? 자기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 이름과 디렉토리 이름들이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다음에 장치 파일은 데이터 블럭에 뭐가 저장된다? 주 디바이스 번호랑 부 디바이스 번호 이런 게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파일 안에 데이터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죠. 어? 그리고 디렉토리 안에 이 파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바꾸셔야지. 우리 눈에는 이렇게 LS하고 엔터하면은 이 디렉토리 안에 얘네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데이터는 데이터 블럭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일반 파일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지만 디렉토리 파일은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 이름과 디렉토리 이름이 저장이 되고 장치 파일은 주 디바이스 번호랑 부 디바이스 번호를 저장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저장된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 쓰면서 보면은 여기 디렉토리 이렇게 폴더 들어가면은 여기 폴더 안에 얘네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근데 실제 저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 분산돼서 저장이 되는 거죠. 얘는 어디에, 얘는 어디에 이런 식으로. 근데 출력될 때는 이쁘장하게 이렇게 좀 보여주는 거죠. 야, 파일의 구조 봐봐. 별로 어렵지 않잖아. 어떻게 돼 있죠? 파일, 네임, 아이노드, 데이터 블락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이게 파일 네임이죠. 파일 네임. 자, 이러한 정보는 어디에 저장한다고요? 아이노드, 어? 아이노드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파일에 갖고 있는 이만큼의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된다? 데이터 블럭에 저장된다. 알겠죠? 근데 마치 우리가 정보 확인하면은 여기 디렉토리 안에 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요거 etc 디렉토리죠? 자, 그럼 이 etc 디렉토리 파일에 이러한 정보는 어디에 저장된다? 아이노드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아, 이게 파일 이름이잖아. 디렉토리 파일 이름. 그래서 이 메타 정보는 아이노드에 저장이 되고,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자,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각종 파일과 디렉토리 이름들은 어디에 저장된다? 데이터 블럭에 저장된다. 알겠죠? 왜냐면은 디렉토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 파일 안에 있는 게 파일 안에 있는 데이터죠? 어? 그럼 디렉토리 안에 있는 데이터는 뭐예요? 디렉토리 안에 있는 데이터는 이게 얘 입장에서 데이터 아니었지? 그러니까 데이터 블럭에는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 이름과 디렉토리 이름들이 여기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디렉토리 파일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장치 파일 같은 경우는 이게 파일 이름이죠. 파일 이름. 그리고 이런 건 어디에 저장이 된다고요? 아이노드에 저장이 된다고요. 아이노드. 여기다 마이너스 i 붙이면 나오잖아. 여기에 저장이 돼 있다고, 여기. 그리고 데이터 블럭에는 뭘 저장한다? 주 디바이스 번호랑 부 디바이스 번호를 저장한다. 이해되시겠어? 아,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해야지 그 다음 내용이 쉬워요. 물론 이러한 내용을 몰라도 리눅스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중간에 어디서 한번 막힐걸? 이걸 이해를 못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 파일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면은, 자, 디렉토리 파일 데이터 블록 안에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 이름, 디렉토리 이름이 저장이 된다고 했었었죠. 그 아이노드 정보를 저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 이게 지금 테스트 디렉토리인데 데이터 블록에 이런 걸 저장한다. 이거 만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자, mkdir-p 테스트 cp etc의 어떤 파일이었지? 서비스 파일. 자, 서비스 파일을 테스트 디렉토리에 파일 1으로 잠깐만 cd가 아니고요. 자, 복사를 하나 해주시고 서비스 mkdir 테스트 디렉토리 안에 dir1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게요. 네, 다 되었어요. 네, 그 ls 마이너스 a 그다음에 i 테스트 디렉토리 열어보실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지금 로트 디렉토리에 테스트 디렉토리를 만들었는데, 자, i노드, 여기가 이제 데이터 블락이에요. 그럼 테스트 디렉토리 파일 같은 경우는 데이터 블락에 뭘 저장하느냐? 자기 디렉토리 안에 있는 얘네들에 대한 이름과 아이노드 번호까지 저장을 해요. 그럼 여기다 한번 여러분들도 옮겨보세요. 번호. 이 복사해서 하시면 되겠지? 왜냐면은 교재랑 내용은 똑같겠지만 번호가 다르잖아. 응? 그러니까 번호가 다를 거니까 직접 저처럼 이렇게 직접 해보면 이해돼요. 일반 파일은 어렵지 않아. 일반 파일은 아이노드의 메타 정보 저장하고 데이터 블락 안에는 그 파일의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디렉토리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한데 지금 테스트 이 디렉토리가 디렉토리 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노드가 지금 몇 번이지? ls 마이너스 i하고 엔터 해보실래요? 자, 테스트 디렉토리 아이노드 번호가 이거래. 이거 이거. 어? 그 여기에는 뭐가 저장이 되죠? ls 마이너스 ld 테스트. 여기에는 이런 게 저장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 여기 아이노드, 여기에는 이 메타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 이 디렉토리 파일에 대한 메타 정보. 그치? 그다음에 데이터 블락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냐? 좀 전에 봤던 이거. 테스트 디렉토리 안에 있는 각종 파일과 디렉토리의 아이노드 번호랑 이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저장이 된다고요. 데이터 블락. 이해되세요? 장치 파일은 여기에 뭐가 저장된다고? 주 디바이스 번호랑 부 디바이스 번호. 일반 파일은 뭐가 저장된다고? 실제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고. 근데 디렉토리 파일 같은 경우는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각종 파일과 디렉토리의 이름과 아이노드 번호를 이렇게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음.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ls-ld 테스트.
자, 테스트 디렉토리의 크기가 31로 나오지 않나요? 이 31은 바로 그 메타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디스크 공간 크기를 의미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들을 저장하는 메타 정보를 저장하는 디스크 공간 크기. 그리고 실제 크기는 du-sh 테스트. 이거는 테스트 디렉토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디스크 크기, 디스크 실제 크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디스크의 공간을 사용하는데 실제 크기, 실제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랑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드링크 수라고 하는 걸 알아볼 건데요. 하드링크 수. 자, 이 하드링크 개수가 몇 개라고 나와 있죠? 세 개라고 나와 있죠. 자, 이 하드링크 개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ls-ld에다가 i 하나만 더 붙여 주실래요? 자, 하드링크 수 세 개가 뭐냐? 이 아이노드가 동일한 이러한 애가 세 개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아이노드가 동일한 이러한 파일이 세 개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왜 세 개인지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ls-li 테스트. 자, 테스트 디렉토리 안에 보시면 숨긴 파일도 봐야 돼요. 자, 이러한 아이노드를 갖고 있는 파일이 하나 있지 않나요? 이 디렉토리 안에? 이거죠? 똑같죠? 이 누구예요? 점 아닌가 했죠? 자, 점은 제가 뭐라고 했죠? 현재 디렉토리, 현재 작업 디렉토리 의미한다고 하지 않았어? 거기가 지금 어디예요? 이 테스트 아닌가요? 그러니까 테스트 디렉토리 파일과 아이노드가 동일한 애가 바로 이 테스트 디렉토리 안에 있는 이 점,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점, 얘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또 누구냐면은 여기 dir1 디렉토리 있죠? 이번에는 테스트 안에 dir1 한번 열어보실래요? 자, dir1 입장에서는 점점이면 어딥니까? 자신의 상위 디렉토리? 테스트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이 점점도 보면 아이노드가 어때요? 이 테스트 디렉토리 파일하고 동일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랑 동일한 그러니까 이 테스트 디렉토리 파일에 아이노드가 동일한 파일이 세개가 있다. 그러니까 즉 하드링크 개수가 세개다는 뜻인데 왜 세개냐 일단 자기 하나, 그다음에 자기 디렉토리 안에 있는 점, 그다음에 자기 하위 디렉토리 안에 있는 점점. 이렇게 해서 세개다라는 얘기야, 세개.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만약에 이 테스트 디렉토리 안에 dir2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하나 더 만들면 여기서 확인했을 때 하드링크 개수를 몇 개로 나올까요? 이제 네 개로 나오겠죠? 그냥 dir2 안에도 점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세 개, 세 개, 세 개. 아, 이거 아닌데? 다시. 세 개, 세 개, 세 개. 이렇게 다 삼삼이타, 이게 세 개 있다, 세 개 있다, 세 개 있다 나오잖아요. 이거 볼 줄 아시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의외로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건 알고 계시면 나중에 편해요. 중간에 막 이거 모르고 넘어가면 중간에 막히거든. 분명히 어디서. 네, 그리고 아직 안 했지만 ln 테스트 뭐 1, 2, 3, 4 하고 엔터 하면은 자, 디렉토리는 뭘 할 수가 없대요. 하드링크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드링크 개수인데 저희가 명령으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음, 자, 그 RF 마이너스 RF 테스트 이 디렉토리 삭제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이어서 할게요. 자, 링크 파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앞전에 막 링크 파일이라고 이렇게 몇 번 얘기는 했지만 제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심볼리 링크 파일 같은 경우는 뭐 바로가기 단축 아이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링크 파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링크 파일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드 링크 파일과 심볼리 링크 파일 두 개가 있는데 자, 먼저 하드 링크 파일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에코 1 4개를 파일 1에다가 그 출력 재지정 자, 그럼 파일 1 생성됐죠? 그리고 파일 1 안에는 1 4개 데이터 들어가 있어요. 어, 4바이트인데 왜 5바이트로 나오는지 아시겠죠? 마지막에 넓은자 1바이트가 있습니다. 문자열이 끝입니다를 알리기 위한 넓은자까지 해서 5바이트. 자, 그럼 파일 1을 하나 만들었고, 자, 명령어 중에 ln이라고 하는 게 링크 파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1, 그 다음에 파일 11, 얘가 원본이고, 요게 링크 파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에 대한 링크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시면은 하드 링크 파일이 돼요. 자, 그럼 ls-li 네, 파일 별. 자, 그러면은 두 개의 파일을 보시면은 아이노드 번호가 어떻습니까? 동일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링크 개수도 몇 개로 나와요? 두 개로 나왔죠. 두 개죠. 아이노드 번호가 동일한 파일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파일명만 다른 거죠. 그래서 cat 파일 1, cat 파일 11, 둘 다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만 다른 거죠? 파일 이름만 다르지 메타 정보 다 동일하고 데이터 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데이터 블록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지금 이런 형태로 된 겁니다. 파일 1과 파일 11, 파일 이름만 다르지 아이노드 번호 동일하고 즉 메타 정보 동일하고 그다음 데이터 블록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하드링크 파일은 그 원본, 사본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둘 다 원본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면은 자 에코 이 4개 자 파일 1에다가 이어쓰기 자 그럼 cat 파일 1, cat 파일 11 확인하시면 둘 다 이 4개 추가되지 않았나요? 어차피 똑같은 데이터 블록 쓰는 거니까. 그다음 이번에는 에코 3 4개를 자, 파일 11에다가 이어쓰기. 자, cat 파일 11, cat 파일 1. 어차피 동일하겠죠? 왜냐면 똑같은 데이터 블록을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원본, 사본 개념이 일단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굳이 원본이라고 얘기하자면 파일 1이 원본이겠죠? 먼저 만들었으니까 일단은. 네? 그래서 파일 1을 삭제해 볼게요. 자, 파일 1을 삭제하고 ls-li 파일 별. 그럼 파일 1은 삭제가 됐지만 파일 11 남아 있잖아요. 그럼 cat 파일 11 하면은 여전히 어때요? 남아 있죠, 데이터? 아니, 이거 지웠다고 얘도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 지우면 이 파일 이름만 날아가는 거지, 얘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 아이노드랑 이 데이터 블록을 사용하는 파일이 아직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치? 이해되세요? 음, 음, 이거 지울게요. 자, 요게 이제 하드링크 파일입니다. 하드링크 파일.
그래서 하드링크 파일은 아까 봤었는데, 자, ln 슬래시 루트를 rt로 하드링크 파일을 만들겠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은, 디렉토리는 하드링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일반 파일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볼릭 링크 파일, 다른 말로 소프트 링크 파일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앞전에 봤던 애가 하드니까 반대로 소프트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반대 개념은 아닌데 성격이 다른 거지. 그래서 일단 뭐 소프트 링크 파일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틀린 건 아닌 것 같고. 자, 심볼릭 링크 파일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에코 1 4개를 파일 2로 만들어 주시고, 자, 파일 2 만들었고요. 자, 요 녀석에 대한 심볼 링크를 하나 만들 건데, 명령어는 똑같아요, L은. 근데 옵션이 마이너스 S.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 S가 아마 의미하는 게 뭘까요? 심볼릭이 되겠죠? 심볼릭. 그래서 L은 마이너스 S 파일 2 얘를 파일 22 링크 파일을 만들자 하고 엔터. 네, 그럼 파일 명령어로 두 개의 파일을 확인하면은 파일 2는 아스쿠트 텍스트, 근데 파일 22는 뭐라고 나오죠? 심볼의 링크 어디에 연결된? 파일 2에 연결된. 그래서 ls-li 파일 별 해서 보시면 자, cat 파일 2, 22 동일한 일단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죠. 자, 보면요. 얘는 아이노드 번호가 같아요, 달라요? 아이노드 번호가 다릅니다. 아예. 다른 파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링크 개수도 2로 안 나오죠. 그냥 1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어떤 애가 링크 파일이냐? 밑에 여기 L로 되어 있잖아. L. 이게 심볼리 링크 파일이 되겠죠. 하드 링크 파일은요. 하드 링크 파일은 L이라고 표기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둘 다 어차피 원본이잖아, 개념이. 근데 심볼리 링크 파일은 이렇게 L로 되어 있고요. 어, 얘가 심볼리 링크 파일인데 어디랑 연결되어 있다? 파일 2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표기예요. 되겠죠. 그리고 심볼리 링크 파일은 이 권한이 RWX로 다 되어 있어요. 음, RWX. 그리고 권한 설정은 링크 파일에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해야 되죠? 네, 원본 파일에다 하는 겁니다. 링크 파일에다 권한 설정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얘는 어차피 무조건 RWX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심볼리 링크 파일이고요. 얘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파일 2가 원본이고, 파일 22가 어떻게? 파일 2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쓰는 거예요. 데이터 블럭 쪽을. 그러니까 데이터 블럭 쪽에 실제 1111이 있는 게 아니라 파일 2와 링크되어 있다라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원본, 사본 확실하지 않나요? 얘가 원본이고 얘가 사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원본이 삭제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개념이.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에코 이 4개, 이어쓰기, 자, 원본 파일 2에다가 이어쓰기 하시고, cat 파일 2번, 그 다음에 cat 파일 22번. 자, 파일 2에 이 4개를 추가했으니, 얘도 당연히 어떻게, 추가된 걸로 나오죠. 왜냐면 얘는 여기랑 링크 걸려 있잖아. 자, 그리고 에코 3333을, 자, 링크 파일 22에다가 추가할게요. 이어쓰기. 그럼 cat 파일 22, cat 파일 2. 자, 원본에도 추가되지 않습니까? 링크 걸려 있으니까 여기다 추가해도 여기로 다 저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아, 작업은 원본 파일 말고도 사본에서 해도 되는구나. 그죠? 근데 이제 하드링크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일단 뭐 아이노드가 다르고 서로 다른 파일인데 자, 원본 파일을 삭제해 버릴게요. rm-rf 파일 2. 어, 네, 삭제하셨어요. 야, 그러면은 지금 얘 없어진 거 아니야? 얘 자체가? 그럼 얘랑 링크 걸려 있는 파일이 없으니까 얘도 확인해 보시면은 자, 링크 파일은 남아있지만 실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원본이 없잖아. 그리고 출력되는 게 어때? 위에랑 좀 다르지 않아? 이렇게 빨간색. 그쵸? 그리고 이게,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까? 똑같네. 이게 터미널 프로그램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니면 리눅스 버전마다 다른가? 네, 어디서는 이게 깜빡깜빡 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빨간색이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좀 알려주려고.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깜빡깜빡 거리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안 그러네. 자, 그럼 캣 파일 22, 그러면은 그 데이터 나올까 안 나올까? 1 내기, 2 내기, 3 내기?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엔터 하면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 아니, 정보 확인상에는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런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죠? 얘가 없는 게 아니라 파일 2가 없다는 얘기지. 없잖아, 지웠으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echo 뭐 A, B, C, D 자, 파일 2를 만들었어요. 그럼 다른 내용을 갖고 있는 파일 2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원본 파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다시 연결 되겠죠? 그래서 ls-li 파일 결하면은 다시 연결됐고요. 그다음에 cat 파일 22, 22 그러면은 새로운 데이터를 갖고 있는 파일 2에 연결됐으니까 얘도 ABCD 데이터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심볼리 링크 파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심볼리 링크 파일은 일반 파일도 되고요. 디렉토리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렉토리가 너무 길면은 심볼리 링크로 짧게 만들어서 쓰셔도 돼요. 해볼까요? ln 슬래시 etc 마이너스 s 슬래시 etc sysconfig 네트워크 스크립트 요거를 짧게 ESN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ls-l ESN 자, 디렉토리 경로가 길어. 그래서 요거를 ESN이라고 하는 그냥 그냥 이걸로 한 거예요. ESN. 네. 이렇게 짧게 만들었어요. 시몰리 링크는. ls-esn 하면은 시몰리 링크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cat etc sysconfig 네트워크 스크립트 리드미 어쩌고저쩌고 엔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어?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되죠? cat esn 리드미 이렇게 짧게 하면 편하지 않나요? 아니면 파일도 할 수 있겠죠. 이거 이해돼? 바로 가기 단축하 icon 만드는 개념이잖아. 지금 명령 가지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ln -s etc sysconfig 네트워크 스크립트의 리드미 어쩌고저쩌고를 ESN R로 만들까요?
그러면은 이 SN 링크 파일은 뭐예요? 이거 디렉토리죠? 그러면 이 SNR은 뭐예요? 여기 디렉토리에 여기 파일까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이제 앞으로 cat etc sysconfig 네트워크 스크립트 리드미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SNR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되시죠? 아, 이거 윈도우로 따지면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즈, X86 여기 아닌가? 프로그램 파일즈, 야, 카카오톡 어디 있어? 없어? 여기 있다. 카카오톡 들어가서 이렇게 실행하면 불편하지 않아, 매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오른쪽에 마우스 우클릭 바로 가게 만들기, 그다음에 복사해서 여기다 빼놓으면은 이거 더블 클릭하면 카카오톡 실행될 거 아니야. 딱 지금 그 짓 한 거잖아. 그죠? 윈도우에서 하는 건 안 어렵고 여기서 하면 어렵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하냐. 그죠? 그러니까 심볼리 링크 파일은 디렉토리 파일도 되고 일반 파일도 다 가능하다. 아시겠죠? 음. ls 해봐요. ls 마이너스 ens 아이 뭐야 esn인가? 아 이러면 얘가 나오지? 음. 요게 나오죠? 이거 아니었나? esnr이었나? 음. 이렇게 연결된 거 나오니까 이걸로 보면 되는 거죠. 음.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럼 rm 마이너스 rf 파일 22 esn 별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그래서 심볼리 링크 파일은 그 바로가기 단축하기 콘 개념이라 별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리고 ls-l 그다음 루트 디렉토리 슬래시 하고 엔터. 음. 자, 그러니까 이 빈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뭐예요? 원본이에요, 링크예요? 네, 심볼리 링크 파일이죠. 그러니까 원본이 어디다? 여기다. USR의 빈.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예전에는 루트 디렉토리 밑에 빈이랑 lib, lib64, s빈. 원래 다 루트 디렉토리 원래 있었던 녀석이거든요. 근데 이게 CentOS 7 버전부터는 USR로 다 넘어갔어요. USR 디렉토리 안쪽으로. 넘어가면은 얘네들 루트 디렉토리 없으면 기존의 사용자들은 혼란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심볼리 링크 파일을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설치할 때. 자, 그럼 이제 이런 거 이제 볼 줄 아시겠다. 그치, 우리 이제. 음. 자, 그 다음에 장치 파일. 장치 파일은 블록 장치 파일과 캐릭터 장치 파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좀 등치가 크면은 블록 장치 파일이고요. 등치가 작으면 캐릭터 장치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락 단위로 IO를 발생하고 캐릭터 장치 파일은 바이트 단위로 IO를 발생을 시킨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은 ls-l 디바이스 sd a별 블락 장치 파일이고요. 그다음 장치 파일은 여기에 크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 디바이스 번호, 부 디바이스 번호 이런 게 출력이 되고 그리고 장치 파일은 이 주 디바이스 번호랑 부 디바이스 번호가 그 데이터 블락에 저장이 된다고 했었었죠. 그리고 이 파일 안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장치를 접근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그런 기능만 제공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장되고 그런 거 아니야. 알겠죠? ls-l 디바이스 그랩 라인의 시작이 B인 거 이러면은 블락 장치 파일 애들 나오겠죠? 생각보다 몇 개 안 나올걸요? 어. 디스크랑 뭐 CD롬 관련된 것들 있죠. 걔네들이 대부분 블락 장치 파일이에요.
얘네들 다 디스크와 관련된 것들이거든. 이거는 뭐 CD롬, 뭐, 그거랑 관련된 장치 파일. 그 다음에 캐릭터 장치 파일, ls-l, 디바이스, TTY, TTY 1.5까지만 가볼까? 얘네들은 앞에 C로 시작하죠. 캐릭터 장치 파일, 바이트 단위로 IO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주 디바이스 번호, 부 디바이스 번호, 데이터 블락에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장치 파일 안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저 장치를 액세스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기능만 제공한다는 거. 대부분의 장치 파일들이 그 캐릭터 디바이스 파일이에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많이 나올걸요? 많이 나오겠지.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캐릭터 디바이스 파일이라. 네, 이런 애들. 뭐 TTY는 뭐 이렇게 많아. 음. 자, 그래서 파일과 관련된 내용은 일단 끝났고요. 뭐 이제 정보 확인하는 거네. 자, 하드웨어 장치 목록 하기. 다 알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아셔야 돼. LS, CPU. LS니까 리스트일 거 아니야. CPU 정보를 보는 건데, 아키텍처 32비트, 64비트 호환 가능이다라는 얘기죠. 어, 바이트 오더라고 해서 리틀 인디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할 때 반대로 저장한다라는 방식이에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0x12, 0x23, 아니 34, 0x 자, 이러한 데이터가 있으면 메모리에 저장을 할 때 저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을 할 때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0x78, 0x56, 0x34, 0x12 이런 식으로 반대로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리틀 인디언 기법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리틀 인디언 말고 빅 인디언 방식이 있거든요. 걔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할 때 그냥 순서대로 네,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을 빅 인디언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금은 리틀 인디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할 때 요거 반대로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그다음에 코어가 저희 두 개인가? 어, 코어가 두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CPU 인덱스가 0번, 1번 두 개니까 0번, 1번 이렇게 나오고 네. 그다음에 모델 네임 인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CPU와 관련된 그런 정보 확인이 되겠고요. 정보 확인. 그다음에 또 볼만한 게 LS CPU-2 옵션 하나 정도. 지금 저희 코어가 두 개니까 코어 두 개로 했으니까 네, 0번, 1번 이렇게 나오죠. CPU 번호는 0번부터 시작해요. 만약에 코어가 4개면은 몇 개? 0, 1, 2, 3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CPU 확인하는 건 LS CPU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메모리 관련 정보 확인은 자, LS 램, LS 램. 여기 리눅스 설치했을 때 메모리 2기가로 했었네요. 그죠? 2기가. 그러니까 여기 몇 기가로 나와요? 2기가라고 나오잖아. 그리고 현재 사용률 보려면 프리. 자, 프리하면은 요 메모리 토탈 이만큼 되는데 이만큼 사용 중이고 요만큼 남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압은 뭐냐면은 그 수압 메모리라고 하는데 만약에 실제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면은 하드디스크의 일정 공간을 메모리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수압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몇 기가를 메모리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2기가 정도를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압 메모리는 이 실제 메모리의 공간이 부족할 때 하드디스크의 일정 공간을 메모리로 사용하는 메모리를 수압 메모리라고 하고요. 이게 또 어떤 기능을 쓸 때는 수압 메모리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끄면 돼요. 한번 꺼보세요. 자, 수압 오프 마이너스 A 하고 프리 확인하시면 수압 메모리 공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다시 킬게요. 저희는 수압 온 마이너스 A 네, 프리. 네, 그럼 다시 수압 온 마이너스 A 하면은 다시 수압 메모리 공간 할당된 거 같죠? 네. 근데 아직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아직 여유 있잖아. 그치? 메모리. 그래서 메모리 관련 정보 확인은 LS 맵이랑 프리, 그 다음에 수압 메모리 관련된 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아이노드 관련된 건 아까 해봤죠. df-i. 그래서 마운티드 온의 루트 디렉토리 쪽 보면은 아이노드가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쓰고 있고 요만큼 남았다. 네? 그래서 아이노드 다 쓰면은 더 이상 파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해결 방법은 그냥 안 쓰는 파일 지워야 돼요. 그리고 아이노드 개수는 디스크 용량과 비례한다는 거. 그다음에 디스크 관련된 정보 확인. 자, LS, SC, SI. 자, LS, SC, SI. 자, CD, DVD. 그다음에 디스크. 자, 장치 파일 이름 나오죠? 디바이스 SR 0번이고 SD A군. 자,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 SDA라고 한 장치 파일이 디스크 장치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스크를 관리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파일. 그다음 디바이스 SR0이라고 한 장치 파일은 CD, DVD를 액세스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장치 파일이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LS, BLK, 그러니까 LS 플랍, LS, BLK 엔터하면은 자, 현재 SDA라고 하는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파티션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파티션. 그러니까 하나의 디스크를 야, 나 갑자기 멈췄다. 아니네. 음, 사인펜 어디 갔지? 또 그럼 음, 하나의 디스크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눠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티션이 몇 개로 나눠진 거예요? 두 개로 나눠진 겁니다. 네, 두 개. 야, SR 0번은 보니까 런의 미디어의 루트에 센토이스 9 베이스 어쩌고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VM웨어 보면은 CD, DVD, ISO 이미지 파일 들어가 있지 않나요? 요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래픽 기반 데스크탑 환경에서 홈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 CD, DVD 들어가 있지 않아? 그 마우스로 딱 갖다 위치시키면 위치가 어디야? 런, 미디어, 루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LS 블락하면은 하드디스크나 CD, DVD로 관련된 정보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DF. 네, 마이너스 H 붙이시면은 단위로 나옵니다. 현재 하드디스크 현재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운티드 온 노트 디렉토리 쪽 보면은 17기가인데 5.7기가 사용 중이고 12기가 사용 가능하다. 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네, 현재 34% 쓰고 있대요. 디스크 용량 중에. 네, 그 다음에는 네, 부수적인 거 LS PCI. 자, LS PCI에서 보면은
기타 장비들 있잖아요. 기타 하드웨어들, 여기 뭐 VJ 아답터 이런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SC, SI, 스토리지 컨트롤러 뭐 이런 것들, 이더넷 컨트롤러, USB 컨트롤러,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USB만 보려면 LS USB, 네, 그 USB 관련된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방금 한 거 뭐랑 비슷해요? 윈도우에서 장치 관리자 보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장치 관리자? 음. 네, 가장 많이 보는 게 LS CPU랑 다시 한번 해봐요. LS CPU, LS 램, 그다음에 프리, DF-H, LS BLK. 요 정도 많이 본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는 그래픽 기반이구나. 이거 되게 불편한 것 같은데. 자, 요거 설치 좀 해보실래요? yum-1 인스톨. 나도 모르겠다. 요 하도 안 해가지고. yum-1 인스톨, lshw, lshw-gui. 요 yum이라고 하는 거는요. 혹시 파이썬 해보신 분 계시죠? 파이썬 해보신 분들은 파이썬에서 PIP라고 하는 거 뭐 하는 녀석이죠? 외부 라이브러리 설치할 때 쓰는 녀석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유미라고 하는 거는 그 리눅스에서 사용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 또는 패키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쓰는 녀석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개 설치해 주시고 설치 금방 끝날 건데 설치 다 되셨죠? 자, 그러면 명령어 기반 LSHW 많이 나올 것 같아. 네, 파이프 모아.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원 디스크리션 컴퓨터 그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제 보시면은 하드웨어 관련 정보들 CPU 0번, CPU 1번 이렇게 나오죠. 코어가 두 개니까 두 개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디세이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만 보자. 네, Q에서 나오세요. 그냥 그래픽 기반 프로그램도 설치했으니까 여기 데스크탑 환경에서 네, 터미널 실행해서 lshw-gui 한칸 띄고 %. 네, 그럼 그래픽 기반으로 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거. 자, 컴퓨터 열리니까 컴퓨터 나오는데요. 왜 이게 다요? 더블 클릭. 네, 더블 클릭하면 나오는구나, 목록이. 마더보드, 파워 버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마더보드 더블 클릭하면은 바이오스, CPU, 뭐 이런 거 나오죠. CPU 두 개만 나오겠지, 뭐 내용. 나머지는 안 나오겠지. 디세이블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픽 기반으로 보는 도구인데, 난 참고로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닫아주세요. 뭐야, 또 있어? 자, 6번 디렉터리 보죠. 네.
이쪽은 금방 끝나겠다. 자, 일단 디렉토리 구조는 계층적으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파일 시스템 하이레치 스탠다드라고 해서 FHS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왜 여기서 하냐? 리눅스의 그 가장 최상위 디렉토리가 어디예요? 여기 루트 디렉토리죠? 이제 루트 디렉토리, 하위 디렉토리로 이제 이런 애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ls-l 루트 디렉토리 엔터에서 보시면 빈 라이브러리 룩사 s빈 원래 예전에는 루트 디렉토리 바로 밑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 어디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갔다? USR로 다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링크 파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 트리 구조로 한번 열어볼까요? 트리 마이너스 L 1단계 슬래시. 네, 그 루트 디렉토리 밑에 1차 하위 디렉토리 애들이 얘네들이다라는 얘기죠. 자, 루트 디렉토리 뭐 설명할 거 있나 모르겠다. 그냥 리눅스 최상위 디렉토리죠. 네, 최상위 디렉토리. 그래서 여기 최상위 디렉토리, 하위 디렉토리로 이제 이러한 애들이 이제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하위 디렉토리 중에 이 루트, 왜 안 보일까? 여기 있다. 이 루트 디렉토리는 무슨 디렉토리예요? 루트 계정의 홈 디렉토리죠. 그러니까 얘랑 이름이 똑같으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는 여기를 그냥 루트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 루트 계정 홈 디렉토리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긴 해요.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ls 어, 지금 위치가 저기 루트 계정 홈 디렉토리잖아요. 그래서 ls-a 네, 서비스랑 또는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그 숨긴 파일들이 또 이렇게 존재하죠. 마이너스 A에서 보면은. 점이랑 점점은 다 아실 거고, 이제. 자, 그 다음 홈 디렉토리. 일반 계정 홈 디렉토리죠. 근데 계정 만들 때 여기 말고 다른 데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빈 디렉토리는, 지금은 원본이 USR의 빈이죠.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리눅스 운영에 필요한 실행 파일들이 들어가 있다고 했었었지. 요거의 약자예요. 바이너리 약자. 그래서 ls 슬래시 마이너스 L 붙여. 자, ls, 뭐 mkdir, rmdir, rm, cp, mv, 뭐 이런 것들. 네, USR의 빈에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빈 디렉토리는 리눅스 사용자가 리눅스를 운영할 때 필요한 명령 실행 파일들이 존재한다면 s빈, s빈도 지금 원본 디렉토리는 USR에 있죠. 얘는 시스템 바이너리스의 약자인데 얘는 리눅스 사용자가 아니라 뭐죠? 리눅스 관리자가 리눅스를 운영할 때 필요한 명령 실행 파일들이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시스템 관련된 그런 실행 파일들이 주로 이쪽에 몰려 있어요. 얘도 몇 가지만 확인해 보시면은 슬래시 usr sb는 이그랩 뭐 if config 그다음에 뭐 mkfs 그다음에 fdisk 뭐 이러한 것들.
네, 확인 다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명령을 쓰시다 보면은, 이런 거는 시스템과 좀 관련된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은 SBN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시스템 말고도 그냥 일반적인 그냥 명령 실행 파일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빈에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자, 그 다음에 etc 디렉토리. 원래 우리 보통 etc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기타 등등 생각나지 않나요? 그 단어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의 약자거든. 근데 리눅스에서는 기타 등등이라고 설명하기 좀 그렇고, 환경 설정 파일들이 모여있는 디렉토리입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 파일, 서비스 환경 설정 파일. 그래서 패키지를 설치하면은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환경 설정 파일들이 ETC 쪽에 대부분 다 설치가 돼요. 그래서 ls-l etc 열어보시면 자, 디렉토리란 파일들이 보이는데 대부분 그 파일 같은 경우는 뒤에 뭐로 끝나요? 이 모모.conf라고 끝나는 애들, 이런 애들 많이 있죠? 네, 모모.conf.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 중에는 etc에 어떤 애들이 있지? 이 그래프로 해서 볼까? 패스 W 파일, 섀도우 파일도 있죠. 그 다음에 OS 릴리즈, 그 다음에 호스트, 리졸, 리졸.conf. 다 이쪽에 있네요. 마이너스 L 붙여볼까? ls 마이너스 etc, 그래, 별 컴프? 이러면 많이 아마 출력될 거야. 그래서 etc 디렉토리에는 주로 환경 설정 파일, 구성 관련 파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부트 디렉토리는 부팅과 관련된 파일, 또 리눅스 커널 이미지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실래요? 자, 이 파일이 저거예요. 커널 이미지 파일입니다. 리눅스 커널. 제가 리눅스 커널 얘기해드렸죠? 전 시간에. 음. 저 지우면 돼요, 안 돼요? 저 지우면 뇌가 없는 건데. 지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팅과 관련된 파일, 그 다음에 커널 이미지 파일, 예, 그루브 2라고 하는 게 이제 부팅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 MNT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ls -l 슬래시 mnt. 이거는 마운트 할 때 쓰는 디렉토리인데, 어, 나중에 볼게요. 알겠죠? 뭐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는 디렉토리라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이거 HGFS도 이것도 나중에 볼게요. 당장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마운트 할 때 쓰는 디렉토리인데, 근데 마운트 디렉토리는 이거 MNT 말고도요, 그 미디어도 있고, 그 런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df-h 한번 열어볼까요? 자, 미디어 아니면 런이 있는데, 얘네들은 주로 그 CD, DVD 연결하면은, 여기 보니까 디렉토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런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런? 그러니까 CD, DVD를 삽입하면은 여기 디렉토리에 연결이 돼요. 그 CD, DVD가. 여기 런이라고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는 USR.
자, 여기 USR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있죠? 요거의 약자거든요. 유저 시스템 리소스. 실행 파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실행 파일. 실행 파일들이 들어가 있고, ls 슬래시 usr에서 보면은, 하위 디렉토리로 이렇게 빈, lib, lib64, s빈, 얘네들도 이제 이쪽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ls 슬래시 usr에 s빈에 httpt. 자, 이 파일이 뭐냐면은, 그 아파치 웹서버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 실행 파일이에요. 실행 파일. 그러니까 USR 디렉토리 안쪽에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패키지를 설치하면은 환경 설정 파일은 여기에 들어가고 실행 파일은 이쪽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관련된 내용은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관련 디렉토리가 되겠고, 현재는 노트 디렉토리 밑에는 링크 파일이고요. 그 원본은 USR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얘네들도. 그다음 디바이스 장치 파일이죠. 아니, 장치 파일이래. 장치 파일이 모여 있는 디렉토리죠. 그다음에 프로크는 프로세스의 약자고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ls 슬래시 프로크 해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번호로 되어져 있는 디렉토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프로세스 아이디로 만들어진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해당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디렉토리고 그 해당 프로세스가 종료되면은 유지된다, 삭제된다, 삭제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이 디렉토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반은 자주 변하는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고 했었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로그 같은 거, 이메일 같은 거 한번 열어보실래요? ls 슬래시 바. 자, 바에 보면은 로그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로그들이 여기에 저장이 돼요. 로그. 그 웹서버 로그든 로그 디렉토리 안에 여기 HTTPT 이 안에 저장이 되고 지금 뭐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로그 파일은 없지만 그다음에 메일 관련된 거는 바의 메일에 수풀에 잠깐만 뭐가 원본이지? 얘는 심볼릭이구나. 자, 바의 메일은 심볼릭이고 원본은 수풀이네. ls 바의 수풀의 메일. 네, 그래서 메일 관련 파일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디렉토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그 ls 슬래시 바 하면은 따따따라고 있죠. 따따따. 그리고 거기 안에 HTML이 있어요. 물론 안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그 웹서버 그 도큐멘트 루트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파일이 있어야 되는 디렉토리 있죠. 인덱스 파일. 요거 있잖아요. 데모 페이지. 이 파일이 여기 디렉토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값이에요, 이게. 얘도 바 안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MP 디렉토리. 임시 저장, 임시 공용. 그러니까 모든 사용자들이 같이 쓰는 디렉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유저1도 파일 만들 수 있고, 유저2도 파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용자가 만든 파일은 삭제할 수 없어요. 나중에 이제 권한 내용 나갈 때 나올 건데,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ls-ld 슬래시 tmp. 자, tmp 디렉토리 자체를 보면은, 자, 권한이 보니까 뭐 rwx, rwx, rwt라고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저희 볼 겁니다. 그 권한 내용 나갈 때. ls 슬래시 tmp.
모든 사용자들이 접근 가능하고 파일 생성할 수 있고 읽기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파일들은 여기다 뭐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리눅스 계층적 구조의 디렉토리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파일에치 하고 엔터 해보실래요? 자, 그 여기 설명 다 나오죠. 노트 디렉토리, 도트 디렉토리, 네, 홈 디렉토리, etc 디렉토리, 설명이 다 나오지만 안 보실 거죠? 큐에서 나오세요. 그 다음에 좀 약식으로 되어 있다는 게 있긴 한데 이건가? 어, man, HIR 하고 엔터. 네, 요거는 그나마 좀 요약 형식으로 보여주긴 하는데 안 보실 거죠? 안 볼 거야, 그지? 큐에서 나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내용은 끝났어요. 일단 이쪽 내용은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이 명령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히스토리. 자, 히스토리하고 엔터 하면은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하셨던 이런 명령 있지? 이게 다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업하면서 저 이거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 얘기 나오면 나는 그쪽 자리에 가서 히스토리를 열 거야. 알겠지? 있는데, 내가 안 했는데? 그럼 누가 한 거야? 그러니까 본인 한 거 다 여기 다 기록에 남습니다. 심지어 오타도 다 남아야 알겠죠? 그러니까 프롬프트에서 했던 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예, 안 했다는 얘기 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이 명령을 다시 한번 하고 싶대. 느낌표 288 히스토리 번호 그러면 바로 해주지 않나요? 그쵸? 뭔지 알겠어? 네. 느낌표 한 다음에 히스토리 번호하고 엔터 하면은 그 해당 번호의 명령을 실행해줘요. 이런 거는 언제 써야 돼요? 좀 어느 정도 리눅스를 좀 이렇게 익숙하고 숙련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쓰시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처음에는 최대한 많이 입력을 해서 연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지? 물론 수업 시간에 명령이 너무 길다 싶은 거는 뭐 해도 관계는 없다만 그 처음에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알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제5장 파일 및 디렉토리 구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